이번 시간의 제목은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 개발 사례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역시 세부 내용이 갈라져 있지는 않고요. 자, 두 번째 사례로서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내용은 공동모금회의 프로포절, 제안서를 내는 것에 공동모금회에서 요구한 양식 그대로의 내용이었다면, 이것은 일반적으로 프로포절과 관련 없이 사회복지기관 내부에서 진행할 때 이제 작성하게 되는 계획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아주 간단하게 한두 장짜리의 프로그램 계획서가 아니라 이것을 이제 자세히 하자면 수십 페이지가 되는 그런 규모로 진행을 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이 어렵고 이제 규모가 있는 프로그램을 먼저 하시고 그걸 간략히 응용하실 수는 있겠지만, 너무 간단한 걸 하고 나중에 어려운 걸 하시려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좀 규모 있는 이제 프로그램 계획서를 다루게 되겠고요. 이제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회복지 실천에서 공동모금회와 같은 프로포절 양식을 사용한 것에 있어서 단점이 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공동모금회는 재정 지원을 요청한 것에 초점을 두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로 여러분들 복지원에서 그냥 매일매일 하시는 프로그램과 관련됐을 때 공동모금회 같은 양식을 사용함에 있어서의 어려운 단점이 되는 것은 이론적 배경과 명확한 성과 목표를 요구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클라이언트, 아동이면 아동, 노인이면 노인을 대상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하실 때 거기에 매번 이론적 배경, 명확한 성과 목표, 지역조사, 또 통계자료 이런 것까지 수집하시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동모금회는 전체적인 1년짜리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거기에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실제로 현장에서 일을 하실 땐 굉장히 세부적인 구체적인 내용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앞에서 예를 들었던 제 학생들의 발표된 프로그램 중에 노인의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중에서 부부 대화 교실 중에서 몸으로 말해요, 이런 부분이 있었죠.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몸으로 말해요가 뭐냐면 단어를 제시하고 그것을 제스처, 몸짓을 통해서 알아맞추는 텔레비전 같은 프로그램에서 많이 하는 그런 걸 노인 부부가 한번 실제로 해보는 것의 경험, 그래서 관계 형성을 잘 하자는 건데요. 자, 그래서 몸으로 말해요, 그렇게 6글자면 이게 진행이 되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렇지가 않죠. 준비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몸으로 말해요, 글자는 6가지이고 이렇게 설명하면 뭐 대충은 윤곽은 잡힙니다만, 여기서 제시될 단어를 하나하나 다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진행이 되지. 그때 현장에 가서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뭐 동영상, 뭐 시계, 몸으로 설명 이렇게 할 수는 없죠. 다 미리미리 하나하나 준비를 해 봐야겠고요. 현장의 상황을 하나하나 다 머릿속에 그려 보셔야 됩니다. 자,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과목을 오프라인 대학에서 강의할 때 오리엔테이션, 그리고 맨 마지막 학기 말에 꼭 강조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영화 감독과 같이 준비하셔야 됩니다. 영화 감독이 영화를 만들 때 어떤 사항을 준비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야말로 온갖 걸 다 준비해야 됩니다. 영화 감독은 머릿속에서 크게는 예산을 몇 억으로 해야 될지, 뭐 독립영화면 좀 더 예산이 적긴 하겠습니다만, 이게 몇십억, 몇백억짜리의 영화로서 이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지, 인력은 어떻게 할지, 배우부터 시작해서 어떤 배우가 출연할지부터 시작해서 스태프들은 얼마나 많이 동원되어야 되고, 기자재, 영화 촬영을 위한 기자재는 얼마나 동원되어야 되고, 이 프로그램의 시나리오는 어떻게 구성이 될 거며, 그 시나리오를 실제로 촬영하기 위해서 어디에 가서 어떤 배우들이 동원될 거냐. 자, 이것은 영화 한 편, 한 1시간 반 정도 보통, 이 1시간 반짜리의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이 1시간 반짜리를 위해서 몇 년 동안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루었던 앞에서의 계획 내용과 그렇게 다르지 않죠. 예산도 어떻게 마련할지, 인력은 어떻게 할지, 진행은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을 영화 감독은 머릿속에서 실제로 진행되기 전에 계획 안에서, 자기 책상 안에서 일 수 있습니다. 책상 앞에서 영화 1시간 반짜리를 완성하기 위해서 엄청난 많은 계획, 시뮬레이션들을 하게 될 겁니다. 구체적인 장면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이제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이 나와서 이제 애정을 고백하는 그런 장면인데 이걸 어느 장면에서 찍을지, 남자 주인공은 누굴 할 거며 여자 주인공은 누굴 할 거며, 그게 보통 대중들의 이미지에 어울리는 남자 여자 배우인지부터 시작해서 사랑의 고백을 어떤 장면에서 이제 해야 효과적으로 이 영화의 의미가 전달이 될지, 강에서 할지, 산에서 할지, 아니 그리고 강에서 한다고 한다면 뭐 서울의 한강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서울의 한강도 뭐 굉장히 긴 강입니다. 한강의 어느 부분의 지점에 가서 뭐 어느 다리 밑에서 또는 유람선을 타서, 그렇다면 또 어느 시간이 적절할지, 24시간 중에 뭐 해 뜨는 시간이 좋을지 해 지는 석양의 시간이 좋을지, 그 촬영을 위해서 남자 배우와 여자 배우가 어떤 포즈를 취해서 어떤 각도로 어떤 대사를 할지, 거기에 따라서 스태프들이 조명은 어디에서 어떤 각도로 몇 개를 비출지, 온갖 것을 실행에 들어가기 전에 다 계획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이렇게 사전에 계획하는, 영화 감독과 같은 수준으로 시뮬레이션 해가면서 한 장면 한 장면을 다 계획하셔야 될 텐데요. 자, 이것과 반대되는 상황은 이런 겁니다. 영화 감독이 스태프들 수십 명이 보통 동원이 되겠죠. 저도 뭐 현장에 가보진 않았습니다. 영화 수십 명의 스태프들을 데리고 오늘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한테 애정을 고백하는 중요한 장면이야. 자, 한강에 나가서 어디서 할지 한번 가서 보자고. 이렇게 해서 막 직원들 끌고 다닙니다. 여기서 해볼까? 저기서 해볼까? 자, 낮에 찍었는데 해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석양에 해보자. 자, 다 대기.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계획하고 하지 않고 그냥 임기응변으로 우리 일단 현장에 나가보자고. 나가서 우리 결정합시다. 자, 남자 배우가 여자 배우에게 고백할 때 어떤 포즈를 취할지 그냥 알아서 하세요, 배우가. 난 잘 모르겠고, 지금, 배우가 경력이 많으니까 그냥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자, 알아서 한번 해보세요. 자, 이래가지고는 좋은 영화가 제작될 수 없을 겁니다. 영화 감독은 그야말로 모든 것들을, 크게는 예산부터 시작해서 장비, 인력까지, 그리고 장면 하나하나, 카메라 앵글이 어떤 각도로 이 주인공들을 잡을지까지 하나하나를, 현장의 상황을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 해가면서 영화를 만들 준비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사로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실 때 계획한다는 말의 의미는 이런 접근이 필요한 겁니다. 제가 방금 조금 전에 부부 대화 교실에서 몸으로 말해요. 자, 제시어 주고 몸으로 동작해서 알아맞추는 과정으로 뭐 진행하면 되겠지. 이렇게만 계획하는 것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복지관의 어떤 공간에서 회의실에서 할지 아니면 뭐 강당에서 할지, 그 강당이 적절할지, 여러 가지 공간의 배치들이, 그리고 지금 제시어들이 혹시 노인 어르신 클라이언트들이 몸으로 이제 동작하기엔 너무 어려운 단어는 아닐지, 적절한 수준일지, 또 너무 현대적인 단어여서 젊은이들이 사용하는 단어여서 이게 단어 자체가 무슨 말인지 모를 만한 단어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그 제시어들을 목록을 만들어서 하나하나 검토해야 되겠고요. 그 장면을 하나하나 머릿속에서 그려보셔야 됩니다. 아, 지금 할아버지가 이런 동작을 통해서 할머니에게 맞추도록 할 텐데 그 과정에서 뭔가 어려움은 없는지, 20명이 지금 그 공간 안에서 함께 움직여 나가야 될 텐데요. 지금 실제로 동작을 하고 맞추는 그 부부 말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상황에서 뭘 하고 있을지, 그걸 지켜보는데 어떤 상황일지, 진행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뭐 없을지. 자, 이런 하나하나의
영화 감독처럼 장면 하나하나를 시뮬레이션을 해가면서 계획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 앞에서 본 공동모금의 프로포절은 부부 대화 교실 몸으로 말해요. 요거면 끝납니다. 근데 그것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고요. 여러분들이 이걸 실제로 현장에서 진행을 해 나가려면 영화 감독처럼 한 장면 한 장면 머릿속에 그려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 하게 될 내용은 그런 방향으로 초점 맞추고 이 계획서만 보면 지금 프로그램 사례 두 번째 걸 보실 텐데 이 계획서만 보고 당장 내일이라도 움직여 나가면서 이 실행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구체적인 수준에 이 요구되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이 내용을 내용을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프로그램명은 등산 프로그램 떠나요 지리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제가 오프라인에서 강의했을 때 어떤 학생들이 이제 조별 발표에서 발표했던 내용을 뭐 거의 바꾸지 않고 터무니없는 오타 정도만 수정을 했고요. 원문 그대로 지금 여러분에게 발표 시점에서 발표된 내용 그대로 이제 파워포인트로 여러분에 전달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걸 발표 현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코멘트를 하게 될 겁니다. 학생들의 이 발표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고치면 좋겠다는 코멘트를 이제 계속 하게 될 텐데 사실 이런 코멘트에 여러분들이 참여하시려는 입장으로 보자면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미리 검토하시고 우리가 토론한다는 것은 미리 검토하고 와야 됩니다. 토론하는 자리에 와서 그때부터 읽어나가기 시작하면 사실 토론에 참여할 수가 없죠. 그래서 미리 읽어오고 검토하고 이제 고려해보고 그리고 나서 회의에 참석해서 내 의견은 이렇고 이건 이렇게 고치면 좋겠고 이건 참 잘했고 이런 의견들이 만들어지려면 사실 미리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만 온라인의 지금 진행 특성상 이제 그렇게 되기는 어렵겠고요. 지금 기본적으로 제가 어떤 코멘트를 하는지를 쭉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목적입니다. 1박 2일간의 저소득층 비만 청소년들의 등산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방을 연소시켜서 다이어트에 효과가 되도록 하고 청소년들 간의 친밀감을 형성해서 자아 효능감을 향상시킨다인데요. 일단 이론적인 기반과 관련됐을 때 자기 효능감, 자아 효능감이 자신의 신체적 이미지가 심리적인 자신감으로 이어진다는 연구 결과는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에 자신의 외모, 신체적인 외모, 이제 물론 몸무게도 물론 여기 포함되겠는데요. 신체적인 이미지가 심리적인 자신감, 자기 효능감으로 비례해서 그러니까 자기 신체에 대해서 자신감을 느끼면 자기 효능감도 높아진다, 심리적으로. 이런 연구 결과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지방을 연소시킨 다이어트 효과가 있도록 해서 그래서 뭐 이런 효과를 가지고 기대하겠다는 것은 나름대로 이론적인 근거가 있는 접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목표인데요. 자, 목표. 목적은 클라이언트가 도달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어떤 지점. 제일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변화되면 좋겠다의 마지막 지점인 겁니다. 그리고 목표는 그 목적에 도달하기 위한 측정 가능한 중간 단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학생의 발표입니다. 제가 작성한 거 아니고요. 자, 가에 보시면 청소년들 간의 원만 또래 관계 및 친밀감을 형성한다. 나는 심폐기능 향상 및 근력 강화를 키우고 지방을 연소시켜서 다이어트에 도움을 준다. 다는 왕복 등산의 성공으로. 자, 지리산 등반입니다. 제가 강의했던 학교가 여기 이 근처였었습니다. 왕복 등산의 성공으로 자아 효능감을 향상시킨다인데요. 자, 이제 여러분이 비판적인 시각으로 이 토론에 참여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런 걸 하나하나 보실 때마다 여러분이 만약에 슈퍼바이저라면 어떤 코멘트를 할지를 생각하시면서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목표. 일단 특정한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방법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자,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에 도움을 준다. 이게 특정이 가능한 표현이냐면 뭐 굉장히 추상적인 표현이죠. 도움을 준다.
도대체 어디까지 어떻게 도움을 준다는 건가인데요. 목표는 최대한 측정 가능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뭐 그 측정에 관련된 내용이 많다면 여기에서 말고 후반부 어디에선가 측정에 관련된 내용만, 평가 도구에 관련된 내용만 이제 별도로 언급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계획서에는 지금 어디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강의실에서 이렇게 이제 코멘트를 하는 겁니다. 측정 방법이 없다는 것이 지적될 만한 사항입니다. 다이어트에 도움을 준다. 구체적으로 몇 퍼센트의 체중 감량, 뭐 5kg, 10kg 이렇게 측정 가능하도록. 자, 5kg를 감량한다. 그러면 측정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이 목표로서 성공됐는지, 달성됐는지, 아니면 달성되지 않았는지가 측정이 가능합니다. 자, 다이어트에 도움을 준다. 이것은 뭐 각자 생각마다 다를 수 있는 거여서 도움을 준다고 판단할 수도 있고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도 있고 이렇게 의무적인 것이 아니라 목표는 수량적으로 측정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설정되어져야 되는 거고요. 자, 왕복 등산의 성공으로 자유효능감을 향상시킨다인데 동어 반복입니다. 목적, 목표가 구분되지 않아 있는데요. 자, 우리가 앞에서 앞 화면을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자, 앞 화면에서 자유효능감을 향상시킨다가 목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표에도 똑같이 자아효능감을 향상시킨다. 똑같은 내용이 동어 반복으로 들어가 있죠. 그러려면 목적과 목표 구분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물론 제가 이제 동영상 강의를 하다 보니까 저 혼자 이야기하다 보니까 좀 더 이제 강한 톤으로 이야기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실제로 강의실에서 이거 발표한 학생이 앞에 있으면 이것보다는 좀 더 완곡하게 표현을 하죠. 제가 이제 앞에 학생이 없다 보니까 좀 더 강한 톤으로 이야기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반복될 거면 목적, 목표가 따로 필요 없죠. 그냥 하나로 묶어버려도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기도 하긴 합니다만 목적, 목표를 나누었다는 얘기는 그것이 구분되어져야 된다는 얘기고 목적은 가장 궁극적인 지점에 관련된 어떤 포괄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목표는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중간 과정에 대한 측정 가능한 내용이 배치가 되어져야 되는 건데요. 앞에서도 자아효능감 향상, 목표도 자아효능감 향상, 이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구분되어져야 합니다. 자, 4번의 사업 개요인데요. 일시, 대상, 장소, 내용 이런 것들을 명시하고 있는데 일시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대상은 또 진주시의 땡땡 종합사회복지관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만 13세 이상, 또 만 18세 이하, 저소득층, 비만 청소년 30명, 사회복지사 2명, 자원봉사자 5명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자, 일단 대상은 여기까지로 끊어져야 됩니다. 사회복지사가 대상이 아닙니다. 사회복지사는 주체이죠. 이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진행해 나가는 운영 주체이지 대상, 클라이언트가 아니어서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회복지사가 감량을 지금 하려고 자존감 향상하려고 하는 게 아니어서 자원봉사자와 사회복지사는 여기서 제외되어져야 합니다. 청소년 30명 여기까지가 적절하겠고요. 자, 30명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물론 지금 저는 이 후반부까지 다 읽어온 상황입니다. 이것이 1박 2일, 지금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이렇게 1박 2일 등산 여러 가지 활동과 지리산을 등반하는 내용으로 1박 2일, 그래서 숙박을 하게 되는 프로그램인데요. 지금 이 30명이 남녀 성별이 어떤지가 계획되어 있지 않은 건 상당히 곤란합니다. 숙박 프로그램이 아니어도 성별 구분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더더군다나 숙박 프로그램이라면 숙박을 하는 프로그램인데 지금 이게 남녀 성비가 계획되어지지 않은 건 구체화되지 않은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게 남자 15명, 여자 15명인지 그래서 거기 그 상황이 숙소에 반영이 되어져야 됩니다. 방을 몇 개 잡을지가 일단 기본적으로 남녀는 구분되어져야 되니까요. 거기에 따라서 숙소에 대한 계획, 예약 이런 것들이 달라질 텐데 대상에 그냥 30명 이거 가지고는 구체적인 실제 실행이 어렵습니다. 자,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계획서만 딱 보고 당장이라도 내일에 이 프로그램이 굴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구체화되어져야 되는데요. 이거 가지고는 아직 구체성이 부족합니다. 남자, 여자 구분되어져야 합니다. 물론 이 계획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15명 남자 청소년 15, 여자 청소년 15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실제로 진행하다 보니까 한 명이 늘고 한 명이 줄고 이런 것은 실제로는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융통성 있게 진행을 할 수는 있겠는데 계획 단계에서부터 남자 몇 명, 여자 몇 명일지 모르겠고 그냥 일단 해보자. 이건 곤란하다는 겁니다. 계획은 하되 그리고 나서 실제 진행해 나가면서 융통성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여간 계획이 되어져야 됩니다. 자, 장소는 보시는 바와 같고요. 이제 복지관에서 참여하는 청소년들인데 1박 2일 동안 지금 어딘가에 수련원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리산에 등반하는 것 이렇게 계획이 되어져 있고요. 내용은 체형의 정상 범위 진입 및 친밀감 형성, 자아 존중감 향상을 위한 1박 2일 등산 프로그램인데요. 자, 여러분들 계속 한번 제가 읽을 때 여러분이라면 어떤 코멘트를 할지 지금 토론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아이디어를 한번 각자 이제 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체형의 정상 범위 진입을 위한 1박 2일. 1박 2일 동안에 이게 실현 가능할까요? 우리가 목표를 세울 때 이제 실현 가능한, 측정 가능한 앞에서 이제 다루었던 강조했던 부분들인 건데요. 1박 2일 동안에 살이 빠질 수는 있겠지만 체형의 정상 범위 진입이라는 목표가 달성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1박 2일 동안에 가능한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아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렇게 너무 이상적인 목표를 세우면 시작하기 전부터 실패가 예정되어 있는 겁니다. 적절치 않은 표현이라고 보여집니다. 체형의 정상 범위 진입, 과도한 목표 1박 2일로 보자면 뭐 한 6개월 이상은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만. 자, 담당 인력 지금 공동모금회와 달리 우리는 내일이라도 당장 이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게 실행 가능한 세부 계획이어야 되는데요. 자, 일단 담당 부장이 이제 프로그램 총괄 및 책임으로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표현하긴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부장이 이 이제 1박 2일 프로그램에 많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부장이 이런 단위 프로그램을 직접 총괄 진행, 책임 이렇게 되지 않죠. 사실은 주 담당자는 사회복지사가 전반적인 내용을 실제로 이제 계획하고 진행해 나가는 주 담당자는 이제 강땡땡 사회복지사일 텐데요. 그냥 관례상, 예의상, 상급자니까 이름 하나 올려주는 형태. 실제로 많이 이렇게 하긴 합니다. 근데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이 조땡땡 부장이 실제 어떤 역할을 할 게 아니라면 그냥 예의상 상급자를 이름에 올려주는 것. 마치 이제 대학에서 어떤 책을 발견할 때 저자는 사실 실제로 내용을 쓴 사람들은 이제 실무자들이 따로 있는데 그 학계에 많이 알려진 어떤 원로 교수를 맨 앞에 저자로 이제 그냥 예의상 이렇게 올려놓는 것처럼 그런 방식이라면 이건 적절치 않다고 보여집니다. 자, 사회복지사 강땡땡 이 사회복지사가 지금 이 프로그램 계획서의 주 메인 워커 주 담당자인데요. 자, 프로그램 진행, 물품 구입, 대상자 명찰 제작, 대상자 사전 교육, 물품 확인 및 운반, 프로그램 사진 촬영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역할을 맡고 있는데요. 자, 이건 꼭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총괄 담당자는 가능한 한 세부적 역할을 맡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1박 2일 동안 수십 명이 움직여 나갑니다. 클라이언트만 30명이고요. 직원도 몇 명 있고 자원봉사자도 여러 명이 있고 40명에 가까운 인력이 1박 2일 동안에 뭔가 움직여 나가는데요. 주 담당자는 전체적인 진행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조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부적인 역할을 하나하나 맡기 시작하면 전체를 바라볼 수가 없게 됩니다. 그 일에 묶여지기 때문에 가능한 한 주 담당자는 하나하나의 세부적인 역할을 담당하지 말고 그것은 다 자원봉사자나 이제 다른 사회복지사에게 역할을 맡기고 주 담당자는 그 역할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가를 전체적으로 바라보고 조율해 나가야 됩니다. 뭔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있는지, 뭐가 빠진 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인 시각으로 세부적인 역할은 아예 맡지 말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물품 확인 운반, 사진 촬영 이런 것까지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진행을 바라볼 사람이 없는 셈이죠. 다 그냥 세부적인 내용만 담당하게 된 셈입니다. 주 담당자는 세부적인 역할을 담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가능한 한. 자, 물론 인력이 주 담당자 혼자뿐이다. 그러면 뭐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지금 자원봉사자가 여러 명 있습니다. 사진 촬영, 운반 이런 건 다 맡겨야 됩니다. 자, 협력 코워커인 사회복사가 이땡땡 사회복사가 또 있는데요. 진행, 물품 구입, 예산 담당, 또 물품 확인 및 운반, 장소 섭외, 버스 대절, 그리고 이동 시마다 대상자 인원을 체크하는 것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요. 자원봉사자 5명이 있는데 대상자의 귀가를 돕고 있고 사진 촬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자원봉사자가 5명이나 있습니다. 자, 역할이 훨씬 더 많이 주어져야 됩니다. 귀가 도움은 맨 마지막에 하는 건데요. 1박 2일 동안 사진 촬영하는 거 외에 역할이 아무것도 없다면, 자, 제가 앞에서 그 자원봉사자를 이제 다루었던 부분이 있는데요. 그때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자원봉사자는 사회복지사의 일을 거들어 주려고 오는 게 아니라 고유한 자신의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고유한 업무가 많이 주어져야 됩니다. 물론 뭐 사전 훈련이나 협의가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가능한 한 그냥 현장 가서 저 이름 불러서 이것 좀 도와주세요. 이런 방식보다는 고유한 업무를 맡길 수 있는 영역들이 많이 있어 보이는데요. 그런 역할들이 고유한 업무가 더 많이 주어지는 것이 이제 바람직합니다. 자, 준비 일정입니다. 사실 제가 가능한 한 이제 중요한 것만 다루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렇게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코멘트를 하려다 보면 사실 뭐 몇 시간이 걸려도 부족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하고 싶은 코멘트를 충분히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에 이제 감안을 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다 점검하지 않고 강의 시간 한계상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는 부분은 완벽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고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든지 있는데 제가 시간 한계상 중요한 것만 이제 짚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 세부 계획 수립은 이제 실제보다 지금 더 빨리 3월 달에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이런 것들 공동모금의 양식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큰 제목만 있지 구체적으로 진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고려사항들이 하나도 공동모금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의 여러분들이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여름에 캠프를 간다고 한다면 최소한 3, 4개월 전부터 준비는 시작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장소 섭외, 사전 답사하고 장소 섭외해서 계약하고 이것이 이제 제일 첫 번째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될 내용인데 저도 현장에 있을 때 보통 여름에 여러 가지 형태 자원봉사자든 아동이든 뭐 노인이든 클라이언트의 여름 캠프들을 많이 진행을 하는데 여름 캠프를 진행하기 위해서 보통 2월, 3월부터 그래서 제 기억에 남아있는 장면들이 봄에 나무에 연두색 잎이 나기 시작하죠. 여름이 돼서 아주 짙은 녹색으로 되기 전에 새순들이 이제 연두색 빛으로 나기 시작할 때 그때 저는 대개 업무 중에 제가 했던 업무 중에 하나가 이제 답사를 다니고 사전에 장소 준비를 위해서 다녔던 그 기억이 남아 있는데요. 자기 몇 개월 전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뭐 여름에 캠프 하는데 뭐 일주일, 2주일 앞에 두고 이렇게 하는 것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준비 일정을 몇 개월 전부터 필요하다면 시작을 해야 되겠고요. 자, 그래서 사업 계획도 몇 개월 전부터 하고 있고 사전 답사도 몇 개월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일정 예약을 수련원 계약을 미리 해야 되죠. 특히 이제 인기가 좋은 많은 어떤 단체들이 가기 원하는 인기 높은 이제 캠프 장소들은 정말로 뭐 어떤 데는 1년치가 미리 계약되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갈 틈이 없는 셈이죠. 그리고 버스는 사실 뭐 그렇게 일찍 안 해도 여유가 있습니다. 되게 식당도 단체로 지금 3, 40명이 가는 거니까요. 그냥 당일날 가서 하게 되면 뭔가 잘 이루어지지 않죠. 미리 이제 예약을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 등이 있는 건 곤란합니다. 자, 예약을 하는데 수련원, 버스, 식당 등
기타 등등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건 계획으로서 부족합니다. 계약을 사전에 예약해야 된다는 것의 리스트가 완벽하게 리스트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체크리스트가. 뭐 나중에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고 필요한 건 다 리스트화돼서 조목조목 리스트화돼서 미리미리 체크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타 등등 이런 표현이 없도록 필요한 예약의 리스트가 몇 개 어디 딱 정해져야 됩니다. 계획할 때부터. 자, 역시 준비 일정이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요. 자원봉사자 모집하고 또 대상자 그 30명의 청소년들 또 선정 및 최종 명단 확인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요. 물품 준비를 하는데 여기서 비상약, 소모품, 간식 야외 활동을 나갈 때 비상약이나 뭐 관련된 여러 가지 기본적인 소모품들이 필요하게 되겠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뭐 굉장히 많은 것들이 필요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 가지고 부족합니다. 물품을 준비하는데 비상약, 소모품, 간식 이렇게 딱 세 가지로 끝날 리가 없죠. 훨씬 더 많은 물품들이 필요하게 될 텐데요. 뭐 A4 용지부터 펜부터 시작해서 줄다리기를 한다면 줄다리기 여기 있지 않습니다만 줄다리기 한다면 줄다리기 줄부터 시작해서 온갖 것들이 1박 2일 동안에 굉장히 많은 물품들이 필요하게 될 텐데요. 그걸 리스트를 목록을 만들어야 됩니다. 뭐 1번부터 30번까지라도 필요하다면 한 페이지 이상 될 수도 있겠는데요. 목록을 만들어서 이걸 체크해 가면서 준비됐다 안 됐다를 준비해 나가는 과정에서 점검해 나가야지 완벽한 리스트를 만들고 지금 비상약, 소모품, 간식 그리고 그 전날 뭐가 또 필요할까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곤란합니다. 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영화 감독처럼의 시각입니다. 한 장면 한 장면 다 계획해야 되고요. 필요한 물품들을 영화 감독이 영화 찍을 때 카메라 한 대를 가지고 나갔는데 한 대 가지고 안 되겠네. 한 대 더 준비해와. 우리 기다리고 있을게. 뭐 이건 곤란하죠. 필요한 물품들을 목록을 만들어서 꼼꼼하게 체크해 나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5월 달이 됐고요. 이제 아직 가기 직전인데요. 5월 달에 오리엔테이션을 하는데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 및 일정 소개. 자, 이거면 충분할까요? 오리엔테이션. 그러니까 그 30명의 청소년들을 이제 모아서 모이라고 해서 미리 이제 우리가 왜 이런 걸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고 를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자, 설명 및 일정 소개. 자, 이걸 물론 계획서는 이렇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만 이거 가지고는 사실 충분하지 않습니다. 자, 시뮬레이션 해보시기 바랍니다. 머릿속에 30명이 복지관에 어딘가 모였습니다. 자, 현장의 상황을 이제 그려보시는 겁니다. 영화 감독처럼. 일단 장소도 정해야겠죠. 복지관에 모이라고 해서 그때 뭐 어디 공간이 있는지 알아볼 수는 없습니다. 복지관의 공간이라는 것도 항상 여유가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 사회복지사가 여러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무슨 회의실, 무슨 집단활동실이 시간표가 딱 짜여져 있습니다. 그때 그것도 예약해야 되고요. 복지관 안에서도 사회복지사 한 명을 위해서 복지관인 전체 공간이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공간도 미리 마련을 해야 되겠고요. 그 집단활동실 하나를 지금 마련을 해서 30명이 모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장을 그려보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담당자라면 이제 앞에 나가셔서 그 30명에게 설명을 해야 되겠죠. 설명 및 일정 소개인데 이걸 구두로만 하면 될까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어떤 자료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서면으로 된 뭔가가 설명이 그냥 말로만 앞에 30명이 앉아있고 사회복지사가 앞에 나가서 말로 설명하고 한 30분 설명하고 끝. 이렇게 하는 것보단 뭔가 서면으로 된 설명과 일정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일정표에서 뭐 몇 월 며칠부터 몇 시까지 이렇게 계획되고 있다는 걸 표로 해서 종이로 나누어 이게 페이퍼 형태로 나누어 주는 게 적절하지 그냥 말로만 하고 끝내면 충분한 전달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안내문이 필요할 겁니다. 계획해야 되죠. 그 안내문을 실제로 문구를 만들어서 실제로 현장에서 배부될 안내문을 만들어서 이 계획서의 뒤편에 첨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야말로 현장에서 배부가 될 그런 형태의 뭐 제목 좀 큰 글씨로 표도 만들어 놓고 뭐 예쁘게 뭐 그림도 좀 삽입하고 실제로 나누어질 형태의 안내문을 이 계획서 뒤편에 첨부해야 되겠고요. 자, 이게 청소년들입니다. 1박 2일을 가고 있는데요. 부모한테 알릴 어떤 안내문은 별도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 필요할 겁니다. 일종의 부모에게 전달되는 알림장인 셈이죠. 부모들이 여기 OT에 참석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청소년들이 참석하면 현장에서의 안내문, 그리고 부모님에게 전달할 안내문은 따로 줄 테니까 이거 집에 가서 부모님들한테 꼭 전달해 주세요라고 할 만한 서류가 그 안내문이 알림장에 따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도 미리 만들어야죠. 뭐 이거 시작하기 전에 1시간 전에 할 수 없습니다. 하루 전날 하지 말고 미리미리 계획해서 이 계획서에 첨부가 되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거고요. 여기엔 준비물 목록도 포함될 겁니다. 개인 준비물, 뭐 복장은 어떻게 할지, 치약, 칫솔 등을 준비할지 말지, 뭐 이런 것들이 이 안내문에 포함되어져서 부모님도 체크할 수 있어야겠죠.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 및 일정 소개, 이렇게 몇 글자로는 역시 턱없이 부족합니다. 현장의 상황 하나하나를 영화 감독처럼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뭐가 필요할지 하나하나 이제 계획해 보셔야 됩니다. 자, 최종 점검 5월 23일 날 하고 있고요. 프로그램 대상자와 자원봉사자의 프로그램 참여 가능체 확인을 연락하고요.